네, 엠카페 잉글리시 제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어와 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철저하게 모방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법, 그들이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거죠. 그런데 모방을 한다는 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파트는요,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암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갖고 책을 구입해서 계속 암기하면 혼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영어의 기초 파트를 하고 있는데 요 이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쓰고 한국어는 한글을 쓰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한글을 쓰고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표현하는 그 시각이랑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해를 하셔야죠. 영어를 사용하실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판단이 쓰셔야지 결정하고 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말은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사용한다는 건요.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언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형태든 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는 언제나 소멸된다 그랬죠.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동사 파트가 끝나고 기초 파트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여러 문장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의 포인트인 명사의 어와 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스크린 안에 16개의 그림이 있죠. 근데 이 그림 밑에 각각 다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이렇게 책상, 잔, 작품, 펜, 물,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되는 명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딱 한 개밖에 없는 요일을 나타낼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딱 한 개밖에 없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었죠.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달을 나타낼 때도 딱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도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고유하게 딱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바로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크게 일반적인 명사가 있고 딱 한 개밖에 없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명사란 사물에 대한 이름이고요. 명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유명사, 하나는 일반명사.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고유한 이름, 요일, 달 등등처럼요. 예를 들면 오바마, 스티브, 서울, 코리아, 선데이, 포드. 포드 그러면 차 회사 이름이죠. 이렇게 고유하게 있는 이름을 바로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거의 반면에 이름은 한 개지만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는 것을 일반 명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이름을 바로 일반 명사라고 하는데요. 뭐 pen, dog, cup, family, desk, water, dollar, food, drink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까지는 한국어와 영어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 영어는요, 한국어보다 숫자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고유하게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고유명사의 특징은요. 첫 글자가 항상 대문자로 사용한다는 거죠. 뭐 오바마 할 때도 O도 대문자죠. 스티브. 서울 할 때도 S가 대문자죠. 코리아도 항상 대문자죠. Sunday 할 때도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고유명사는 있는 그대로 쓰고 숫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쓰되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사용하는 반면에 일반 명사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한국어와 영어의 큰 차이가 있는데 영어에서는요. 일반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반 명사를 딱 바라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혹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셀 수 없으면요. 아무 표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요.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 꼭 표시를 해줍니다. 단수일 땐요. 보통 혹은 on을 사용하는데 이번 강의 시간에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단수인 경우에 어와 on을 붙이는데 어떨 때 어떻게 붙이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제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한번 나눠봤는데 한번 보세요.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한다고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나 복수나 이렇게 수의 개념을 표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 대문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리아라든지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달.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유하게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요. 항상 수의 개념을 표시해 줘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은요. 어떤 형태나 그 다음에 모양이 있는 경우를 셀 수 있는 명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펜이라든지요. 개라든지 작품, 컵, 사과, 책상처럼요. 반면에요.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형태나 모양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추상적인 건데요.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 같은 경우는 사랑, 성공, 실패 같이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드렸던 그 포인트는 한국 사람이 유독 헷갈려하는 부분이 사실 물질 명사인데요. 이렇게 물질 명사들은요. 물이죠. 그리고 똑같은 물이죠. 그리고 지갑 속에 달러가 있고요. 달러는 돈이죠. 그 다음에 또 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모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줌의 모래가 있고요. 또 모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달러가 있고 돈이 있고 또 똑같은 모래가 있어도 어떤 이렇게 컵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라든지 어떤 용기라든지 어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요. 어떤 형태나 모양이 나타낼 수 있다면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하고요. 저렇게 흐르는 물의 강,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있는 돈, 그 다음에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처럼 어떤 형태나 모양을 나타낼 수 없다면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명사는요. 어떨 때는 셀 수 있는 명사, 어떨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물질 명사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은 어떤 용기나 어떤 그릇이나 어떤 공간에 담아서 물질 명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물컵이나
뭐 달러라든지 한 줌의 모래처럼요. 네, 그래서요. 외국 사람이 명사를 바라볼 땐요.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 다른 하나는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명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꼭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의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 개가 있는지, 반 개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 20개가 있는지 꼭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를 표시해 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 그러면 보통 단수지 혹은 복수인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단수인 경우에는 보통 문장 속에서 혹은 on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네, 이제부터 문장 속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의 어와 on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엠카페 제7강 참고 노트를 하면서 You have a car 라는 문장을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한국어와 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차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한국말로는요. 너는 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너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두 문장 중에서 한 문장밖에 안 돼요. 밑에 문장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가 없으면은 숫자를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셀 수 있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는요. 반드시 숫자를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요. 이렇게 숫자의 개념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막상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요. 영어로 어떻게 쓰죠? You have one car 이렇게 쓰지 않고요. 문장 속에서 한 개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요. 혹은 on을 사용합니다. 어떨 때 어를 사용하고 어떨 때 on을 사용하냐면요. 뒤에 오는 단어가 자음인 경우는요. 어를 사용하고요. 모음인 경우는요. on을 사용합니다. car 이게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you have a car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모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음은요. 발음 나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있냐면요.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바로 이게 모음입니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든 알파벳 B부터 Z까지 모두 자음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셀 수 있는 단수명사 그래서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chair 그래서 한 개의 의자 그러면 a chair 한 개의 우비 그러면 a raincoat 고양이 cat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a cat 한 대의 컴퓨터 그러면 a computer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요. apple 그래서 an apple an orange an umbrella an old man an interesting moving 네,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한 명의 친구 그럼요. friend 그렇게 쓰죠.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어를 써야 되죠. 그죠? a friend 자, 삼촌은요? uncle 뭐로 써야 되죠? 그렇죠. 모음이니까 on을 써야죠. an uncle 한 명의 선생님은요?
한 명의 선생님. 그래서 a teacher. 자, 한 개의 상자. 그럼요. a box. 한 명의 영어 선생님. 자, 영어 선생님은요. English teacher. 그렇게 쓰죠. 근데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영어 선생님 할 때는 English 할 때 E가 모음이기 때문에요. 을 씁니다. 그래서 an English teacher. 한 마리의 말. 그렇죠. A horse. 한 자루의 연필. A pencil. 하나의 발상. 발상 같은 경우는 그렇죠. idea. 모음이니까 on을 쓰죠. an idea. 한 개의 사과. apple. 한 명의 방문자. 그렇죠. 방문자는 visitor. 그래서 a visitor. 그렇게 씁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요. 명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고유 명사. 두 번째로는 일반 명사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 명사는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말 그대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아무 표시해 줄 필요 없는데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꼭 단수 혹은 복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단수 같은 경우에는요. 혹은 on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자음으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서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서 사용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레슨 8에서는요. 물론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어와 on에 대해서 배웠지만 명사를 공부하시는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숙지를 하신다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기초가 잘 정립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사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만 배웠는데 다음 기회에서는 명사 복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과에서는요. 계속 이어서 물질 명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나서 동사 파트 기초로 다시 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